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 행사에도 참석했고요. 국회를 찾아서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기자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접촉면 넓히기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도 등록을 마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보다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출마 선언하고 오늘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 만나는 모습 보셨죠?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인상적인 부분. 글쎄요, 아까 보니까 방금 봤는데 예. 그 충청도 지역 신문 거기 가서 이제 500년 동안 그 네. 피가 다 충남이기 때문에 내 고향이 충남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건 정치인의 언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빠르게 정치인이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예. 사진 보니까 이 기자들하고도 뭐 두 손으로 악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한테는 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구나. 예.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총장 대권 도전 선언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천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전체적으로 예. 쭉 이제 그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듣고 나서 뭐 세상까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권기를 촉구하는 경문의 형태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권기를 촉구하는 경문이었다. 경문이라는 게 어떤 이제 대사를 동원할 때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하나의 예.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토, 황소, 경문 뭐 이런 예, 게 예, 유명한 예.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대선 출마 선언이긴 한데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좀 상당히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라는 측면을 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예상보다 문재인 정부를 예상보다 더 강하게 비판한 것 같아요. 비판이라고 보기보다는 언어 어휘 선택도요. 부정한 굉장히 거죠, 강했습니다.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예. 그다음에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예. 집권을 연장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전지와 독재다. 이런 얘기들. 그건 좀 당황스러운 단어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각을 세우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선 본인이 윤 전 총장 스스로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제 이 정권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정권 네. 관련 수사가 벽에 부딪히고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직무가 배제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어제 무도한 행태는 일이 나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는 것 같고 예. 개인적인 분노나 이런 게 배어 있고 그다음에 뭐보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보수층들 자기를 지지하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도가 같이 담겨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판하는 정부의 검찰총장 아니었느냐, 네. 자기 부정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좀 이견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용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네. 용인대학교 잘못된 게 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용인대학교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판만. 네. 제가 비판한다고 제가 자기를 제 스스로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정권이 좀 과도하게 압박한 거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게 같이 전제되면서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자기 부정이다 얘기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의 등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니냐. 그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거예요. 예. 어쨌든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네. 헌법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안전하게 모색해주기 위해서 도모해주기 위해서 임기제를 하는 건데 그 어쨌든 뭐 사퇴하고 정치에 나오는 것이니까 정치적 중립 논란은 뭐 계속 이제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들 주자들이 계속 비판을 제기할 거예요. 아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언론사 행사 참석하고 그리고 기자들도 만나고요. 일반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인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그리고 거기서 기자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건 100kg고 더 깊은 얘기는 나눌 그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어요. 인사 나누고 접담하고 그리고 뭐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항상 열고 있고 저희가 다만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 조정하거나 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이제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대권 주자들도 만나고 정세균 전 대표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을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면에서 생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정치 철학이 같다라는 얘기 뭡니까? 정치 철학이 같은 정당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강력하게 시사한 거라고 보고 근데 당내 기반이 그렇게 기반이 많지 않잖아요. 아직은 탄탄하지 않다고 예. 보는 것이고 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입당을 하거나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자기 스스로의 그 페이스로 끌고 오려는 이런 생각이라고 네. 보이는데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좀 보다 좀 정확하게 확실한 로드맵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예. 국민의힘의 철학은 같은데 입당은 좀 미룰 것이다. 이런 투로 읽힌단 말이에요. 네네. 그건 사실은 여러모로 다르지만 안철수 대표가 실패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애매모호함. 애매모호한 거 절대 예. 이제는 그런 시기 지났어요. 그렇군요. 어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예. 이런 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중도 네네. 진보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예.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보다 명확하게 일정을 밝히는 게 좀 중요하지 그렇군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별의 순간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뛰고 있는 건데 정작 그 말을 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 보지 않았답니다. 아니 보지 않을 수 있죠. 예. 그 시간에 그걸 낮에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좀 단순히 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 발표를 듣지 못했다.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저 이야기했다. 말은 좀 자연스럽지 않게 보여요, 저는. 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누굽니까?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이. 애써 좀 이렇게 외면하려 하는 듯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라는 식으로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예. 네, 저는 애써 외면하고 뭐 관심은 있지만 거리두기를 하는 일부러 겁니까? 거리두기라기보다는 예. 그 정도는 내가 뭐 이제는 네. 이 정도는 내가 제어할 수 있다. 아,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최근에 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만나고자 이른바 러브콜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애써 일부러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것도 나서 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참 궁금해집니다. 윤 전 총장의 본격 등판에 여권의 공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내내 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장관 YTN 라디오와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2천만 원밖에 없던 검사가 어떻게 60억 이상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예. 그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묻겠다라고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경제 공동체라고 이미 그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 이미 그 검사 시절에 그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하는 특별 검사로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도 역시 경제 공동체의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야 되겠죠. 네,
말 그대로 검증의 시간이 온 겁니다. 네,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 전 장관도 재산 문제 확실하게 어떻게 재산이 증가했는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각종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 여러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지율도 크게 엇갈리겠죠. 전공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공법으로. 예. 엑스파일 내용은 좀 못 봤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재판도 이제 7월 2일인가요? 모레 또 장모 예. 재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제기된 의혹들 어제 그 얘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거나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해명하겠다. 그 대신 여러 가지 루머나 이런 것들, 흑색 선정 같은 거 그런 것들하고 좀 이제 굳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흠집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른바 마타도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르다. 검증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국회 기자실을 찾았고 기자들도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뭐 엑스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혹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윤 전 총장이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넥타이. 글쎄, 뭐 이것도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오늘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네네. 네, 경제 공동체인 부인의 작은 출처 정리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걸 좀 보셨는데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경희 여사께서 네. 직접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아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공개 행보에 나서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뭐 더 어떤 하겠죠. 예, 어떤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인에 관련된 거 경제 공동체 이 예. 논의는 그 국정농단 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논리잖아요. 예, 그 뇌물 관련이기 때문에 예. 이 사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부인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긴 해명해야 되는데 네,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 건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특별한 입장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본 것 같고 예. 사모님 인터뷰가 부인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까. 네, 언론사 나왔어요. 인터뷰를 네. 통해서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예. 알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몰라서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그냥 알면서 물어본 그런가요? 거 근데 아닌 부인이 거. 보통 인터뷰하면 남편도 알지 않나요? 예. 글쎄요, 그건 제가 모르죠. 예. 알 수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막 거짓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사안들이 이제 많고 또 기자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여러 거예요. 상황에 맞닥뜨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답하고 행동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 오늘 같은 날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이러한 화법이나 이러한 스탠스, 태도, 애티튜드가 계속되면은 예, 윤석열답지 않다. 직설화법이고 말이야. 전공법으로 하는 분인데 이게 뭔가 자꾸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2, 3일까지는 예, 뭐 사람이 당장 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 질문에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기자들로부터 썩 그렇게 호평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예.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금 큰 관심을 받고 행보를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명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9명의 후보들입니다. 옛날에 구룡 있었잖아요. 97년도 신한국당 구룡 유명했죠. 신한국당 구룡. 예. 9명의 후보들인데 전직 총리가 2명, 현직 도지사 3명, 현직 의원 3명, 전직 장관 출신 1명, 지역별로 봐도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낮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계속 지지율 1위를 적어도 여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다른 후보들이 뭐 늦게 이제 뛰어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그런 존재감을 잘 못 보여준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행정을 하면서 예. 당내 신천지 관련된 그 행보라든지 아, 여름철 그 계곡에 불법 영업하는 그 예. 상인들 철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추진력, 실행력 기억납니다. 예. 이른바 예. 우리가 사이다 발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지를 획득했고 그게 예.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주자들은 아직은 그 상황까지 못 간 거고.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야 뭐 대세론이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뭐 박근혜 사면론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게 꺾이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10% 안팎, 10% 조금 위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 2위는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어, 일중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1강 1중 뭐 예. 약 이렇게 얘기했죠. 정세균 전 총리까지 나올 예. 때 다른 사람들 안 나올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정도 선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반이 연대라는 게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뭐 단일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7월 5일까지 단일화 한다고 근데 결선 했습니다.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이 많아서 예.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린다 하더라도 50%를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50%가 안 되면 결선 투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선 투표하면 이제 50%가 안 되면 이론적으로 이제 반이 연대가 가능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반이 연대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또 지지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죠. 얼마나 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야권의 후보군하고 어떤 이제 그 지지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변수일 거예요 아마. 예. 안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우위를 유지한다면은 예. 이른바 그 반이라는 분들, 이른바 친분이라는 분들도 일단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 굉장히 호각세를 이룬다든지 야권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범야권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데 일위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글쎄요. 그런 격차가 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벌어진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습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예. 윤석열, 이재명 이런 분들의 여러 그 후보들 다 포함해서 하면 1, 2위를 다툰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예. 그 1, 2위가 바뀌어요 이렇게 조사 그렇죠. 기간마다. 예. 그런데 양자 대결로 할 때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네. 이거 약간 우세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럴 때 다시 말하면 그 이유가 정권 교체론 때문에 그래요. 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강한데 강한데. 민주당의 지지 나름대로 있어요. 예. 근데 이 정권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대단히 확산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맞지 않은 숨이 상관하지 않는 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바꾸자, 예. 안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되냐에 따라서 그럼 이재명 반이연대가 지사의 향후 과제가 되겠네요. 윤석열 전 그렇죠. 총장과 양자 대결, 가상 대결에서 어떻게 지지율을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도 과제가 될 텐데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출마하죠. 합니다. 그런데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한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저는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른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지금 뭐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예.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대는 지났어요. 87년도 예. 13대 대선 할 때 100만 군주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 예. 여의도 광장 이런데 그런 시대는 지났고 또 예. 하나는 사람을 모으는 게 사실 동원하는 거예요. 당원 네. 동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NS를 얼마인지 아. 알 수 있고 예. 오히려 그게 확산력이 더 그럼 뛰어나다고 윤석열 볼수 있어요. 전 총장과 대비가 되네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야 어제는 이제 출마 선언하는 거니까 예. 이제 그 윤봉길 의사라는 그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했던 거니까 예.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도 이제 SNS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을 계속 안 했었잖아요. 네, 페이스북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열었다고 하고 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